문제 3번.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도 마쳤으니까 메뉴 닫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항이 두 문항 출제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네요. 자, 당사는 원재료인 고기를 가공하여 깡통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기 확정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단위 미만 절사하고요. 풀로는 자료 전부 지우고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 작성해 달랍니다. 자, 제조업이고요. 중소기업이랍니다. 그럼 뭡니까? 공제율이 104분의 4다. 자, 그래서 음식점업인 106분의 6보다 공제율은 낮지만 혹시라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거 있더라도 의제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라는 게 조금 특이했죠. 그런데 우리 요 건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산 게 없으니까 뭐 그거는 굳이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겠네. 자, 어쨌든 두 건 다 인정된다 이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람으로부터 뭘 받았으니까 계산서를 받거나 또는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인정된다. 더군다나 원재료로 사용한다라는 기본 가정도 여기 설명했으니까 됐죠?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거 확인했고 이번 기간의 해당 매입액은 900만 원이라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남은 거 하나 뭡니까? 확정 신고 기간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한도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 자, 한도는 과세 기간이 6개월이니까 6개월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예정 신고 기간 때 이런 매입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아먹은 게 있으면 한도 계산할 때 같이 이번 기간 거와 합해가지고 같이 고려해 봐야 되겠다. 한도 계산할 때. 그런데 추가 자료 보니까 2기 예정 과세 표준, 즉 매출액 자료는 있다. 그죠? 오케이. 한도 계산 요걸로 하면 되겠고 7월부터 9월까지 예정 신고 기간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쉬운 문제네. 됐죠? 자, 분석 끝났으면 시작합시다. 그러면 입력 바로 하면서 그냥 설명해 볼게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열어봐야 되겠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리고 기간이 이번이 2기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하시고 공급자가 한우. 자, 한우라고 이렇게 검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우. 자, 한우 있네. 그럼 요 엔터키 치면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게 자동으로 끌려온다. 자,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2015 10059고요. 뭘 받았습니까? 계산서 받았다. 물품명은 소고기. 수량은 100개. 매입 가격 50000000 공제율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건 자동으로 계산되죠. 오케이. 이걸로 끝. 두 번째 거 한돈도 마찬가지. F2키 눌러서 검색해 볼까요? F2키 눌러서 한돈. 오케이. 있네. 그리고 취득일자 2015 1107.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 샀죠. 2번 선택하고 물품명은 돼지고기. 수량은 200. 매입가액은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공제율은 104분의 4. 자, 그리고 이제 입력만 해주면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이 계산돼 가지고 여기 집계까지 된다 이거지. 그렇지만 요 계산된 거 그대로 쓰지 말고 한도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뭘 가지고? 과세 표준, 즉 매출액 금액으로. 자, 예정 신고 기간의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자, 1,400만 원. 1400000. 그다음에 확정 신고 기간 동안의 과세 표준은 1550000 이렇게 되겠죠. 자, 30%만큼 한도를 적용한다 이겁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자, 30% 곱해보면은 2,950만 원에서 30% 곱하면 8850000 나온다는 거지. 이번에 확정 신고 기간 때 매입한 게 900만 원이었죠. 자, 여기 단기 매입액은 자, 6개월 기준으로 한도 계산하니까 혹시라도 예정 신고 때 매입해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게 있으면 예정 신고 기간 동안의 매입액 그거까지 합해가지고 적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렇지만 이번 문제는 예정 신고 기간 때 해당되는 의제 매입세 공제에 해당되는 매입액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900만 원 그대로 그냥 적으면 되겠다는 거지. 확정 신고 때 있었던 그 금액만 적으면 되겠다.
자, 한도 계산해 보니까 8850000 나왔죠? 요 과세 표준 곱하기 30%.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거인 8850000 가지고 일단 공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한도 때문에. 그래서 8850000 곱하기 104분의 4 곱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340384만큼 나온다는 거지. 요거는 예정 신고 때와 확정 신고 때 두 기간에 걸쳐서 토탈로 의제 매수액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라 이겁니다. 혹시라도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수액 공제 받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주고 나머지 금액만 이번 확정 신고 때 받아 먹는다 이거지. 그런데 이번 문제는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수액 공제 받아 먹었던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0 그대로 적어주면 340384 자체가 이번 확정 신고 기간 때 받아 먹을 수 있는 의제 매수액 공제 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340384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하면 우리가 요번 서식은 완료됐다는 겁니다. 자, 메뉴 닫으시고. 자,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메뉴 닫읍시다. 자, 두 번째 문항 풀어볼게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랍니다. 본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과 수출입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정한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기존 자료가 혹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내용이 끌려가지고 자동으로 작성되죠. 그거 있으면 지우고 아래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작성해라 이거죠. 자, 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실제로 서식 작성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부가세 신고서 엽니다.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로 열면 되겠죠. 그래서 끌려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금액이 있지만 요거 다 지우고요. 자,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자 이거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220만 원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220만 원이지만 실제로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110분의 10 곱한 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을 우리가 대손이 확정돼가지고 대손세액 공제 받는 거죠. 그때는 대손세액 가감 쪽 란에다가 3개다가 마이너스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매출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마이너스 20만 원, 2000000 적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를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 기한세를 발행했답니다. 공급가액 3천만 원. 그러면 영세율 적용되는데 이거는 세금계에서 발급해야 되는 거니까 5번 란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겠지. 30이죠. 300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3번 수출 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상에서 확인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400만 원이다. 이거는 영세율인데 기타 이쪽에다 적어줘야 되겠죠. 6번 란에다가 24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현금 매출로 55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게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매출이고 부가세 포함된 거래, 과세 거래니까 과세이면서 세금계산서 같은 거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거 발급 안 했으니까 기타 이쪽에다가 4번 란에다가 금액을 적어줘야 되겠죠. 550만 원이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500만 원은 금액 쪽에다가 과세 표준으로 적어주고 세액 쪽에는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5번 간주 임대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답니다. 보증금 1억 원, 이자율 2.5%, 대상기간 일수는 91일, 당해연도 총 일수는 365일, 원 미만은 절사. 됐죠? 자료 다 제시되어 있으니까 간주 임대료 계산해가지고 어디 적으면 되겠습니까? 과세 중에서 기타 이쪽에다가 4번 란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500만 원과 계산된 금액 합해가지고 금액을 여기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간주 임대료 계산해 봅시다. 1억 원 곱하기 2.5%. 요게 1년 동안의 과세 표준인데 이번 기간은 365분의 며칠 91일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 곱하기 10%한 게 그 부가가치세 금액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일단 계산해 보면요. 자, 1억 원 곱하기 0.025 하면 되겠죠. 자, 250만 원 이게 1년치고 곱하기 90일 나누기 365는 623,287원 나오죠. 623,287
6, 2, 3, 2, 8, 7 요게 과세 표준. 여기에 10%한 게 부가가치세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623, 287이랑 500만 원 더하면 5623, 287로 고쳐야 되겠죠? 5623, 5623, 287 이렇게 고치면 자연스럽게 여기 10% 금액이 세금으로 계산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입력 완료했고, 자, 업무용 소모품을 법인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 55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여기에 예정신고 때 누락됐답니다. 예정신고 때 누락됐지만 확정신고 때 공제 받아먹을 수 있죠.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딱 신고만 하면 됐죠. 여기다가 12번 안에 적어야 되는데 바로 적지 말고 오른쪽에다가 적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매출 누락분이 아니고 매입 누락분이죠. 그 중에서 세무계산서 받은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은 거라고 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거. 그러면 자,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쪽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요쪽 합계 요쪽 란에다가 적어주는데 고정 매입이냐 일반 매입이냐 일반 매입이죠. 소모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다. 자, 금액은 55만 원을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500000을 금액란에 그리고 5만 원을 부가가치세 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적어주면 왼쪽 해당 금액 쪽으로 자연스럽게 금액이 끌려온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러면 자, 저장하면서 자, 문 닫으면 되겠네. 저장 누르고요. 그 다음에 문 닫읍시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4번 결산자료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동결산, 자동결산의 순서로 푼다라고 했죠. 자, 1번 제조용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15년도 9월 1일에 건물 임차에 대한 1년분 임차료 360만 원, 임차기간이 2015년도 9월 1일부터 2016년도 8월 31일까지 12달치 내에 요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제조 원가로 처리했답니다. 500번대 코드인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다 이거지. 자, 월할 계산해가지고 기말 수정 분계해라. 그래서 전체를 다 500번대 코드의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사실은 내년 거를 미리 준 것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 거 8달치에 대해서는 선급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12달치가 36만 원이면 한 달에 나누기 12만 원 하면 한 달에 30만 원이거든요. 그죠? 곱하기 8달이죠. 내년 거 미리 준 게 8개월 하면 38, 24, 240만 원만큼이 선급 비용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수동결산이죠. 그래서 12월 31일. 자, 차변에 선급 비용 240만 원. 2400000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을 줄여주는데 500번대를 줄여줘야 되겠죠. 자, 24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1번 완료. 2번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내역을 반영해서 기말 평가를 해랍니다. 단 단기말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0월 4일 날 한 주당 14,000원에 500주 취득했거든. 그런데 12월 31일까지 500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가치 즉 주가가 좀 올랐다 이거죠. 그러면 한 주당 얼마? 22,000원 빼기 14,000원 한 주당 22,000원 빼기 14,000원은 한 주당 8,000원씩 우리가 이익을 받네. 그죠? 그러면 봅시다. 단기 매매 증권을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한 주당 8,000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토탈 500주니까 8,000원 곱하기 500주는 400만 원만큼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분석 끝났으면 자,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늘어났죠. 자, 얼마만큼? 400만 원만큼. 4000000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인식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3번 봅시다. 기말 현재 결산 항목 반영 전에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720만 원 있습니다. 이는 2013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후 즉시 사용하였으며
모든 무형자산은 사용가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상각한답니다. 월할 상각하고요. 1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답니다. 무형자산 상각 종종 출제되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형자산과 달리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는 그대로 딱 기입되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밑에 차감 형식으로 딱딱 표시되어 가지고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나 무형자산은 직접 취득원가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720만 원이라는 취득원가 자체가 지금 차감된 형식으로 딱 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연수에 따라서 상각 금액을 구하되 정액법의 경우 토탈 내용연수 말고 잔존 내용연수 가지고 나누는 대상이 애당초 취득원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장부 금액이 된다. 이게 조금 특이했죠. 왜? 직접 상각법의 특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720만 원이 애당초 취득원가가 아니고 이미 상각이 반영돼 가지고 차감된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도 애당초 전체의 내용연수인 5년 말고 잔존 내용연수인 몇 년? 2013년도 1월에 취득한 거니까 2013, 2014 요 2년은 지났죠. 남은 거는 3년이다 이겁니다. 3년으로 나눠야 되겠다. 720만 원을. 그러면 1년 내 얼마 인식합니까? 720만 원 나누기 3년. 그러면 240만 원씩 1년에 상각비를 인식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올해 인식해야 되는 상각비는 240만 원이다. 이런 무형자산 상각은 물론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 대변 입력해도 됩니다만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 결산으로 풀 거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순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수동결산 항목이 나중에 자동결산에 혹시라도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일단 수동결산 먼저 모두 다 끝내고 나서 자동결산 하기로 우리가 연습했었죠. 우리 연습한 대로 풀어봅시다. 물론 이 문제 결과론 쪽으로 보면 수동결산이 자동결산으로 그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순서대로 문제 순서대로 쭉 풀어도 뭐 답이 오답이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연습한 대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동계산이고 금액이 240만 원이다. 요거는 분석했죠. 그러면 시험지에다 살짝 적어놓고 다음 문제를 일단 넘어가고 수동계산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분석을 한번 해보면 240만 원씩 1년에 상각비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2013년도에도 240만 원, 2014년도에도 240만 원, 그럼 토탈 480만 원만큼 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러면 720만 원에서 그 상각해가지고 차감된 480만 원 더해보면요. 애당초 개발비의 취득원가는 1200만 원이었나 봅니다. 됐죠? 그리고 내용연수, 토탈 내용연수가 5년이죠. 나누기 5 하면은 1200만 원 나누기 5 얼마입니까? 240만 원. 이렇게 이런 히스토리로 240만 원이라는 1년치 상가격이 나왔다라고 분석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답도 명확하게 구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구경해 보았네요. 됐죠? 자, 4번 풀어봅시다. 당기분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겁니다. 1050000원으로 계산됐답니다. 1년 동안의 세금이다 이겁니다. 법인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돼야 되는 금액이 1050000이다. 단 우리 K립 프로그램에서는 이연 법인세 자산, 이연 법인세 부채 같은 거 고려 안 하니까 법인세 비용 계정 과목 대신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이 사용된다라고 제가 부연 설명 드렸었죠. 어쨌든 그 금액이 1050000인데 중간연합세액 460만 원을 납부했고요. 그때 원래는 어떻게 선납세금이라는 금액으로 처리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법인세 등으로 그냥 바로 계산하겠답니다. 이제 문제를 조금 꼬우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수정해서 분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추가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으로 계산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결론부터 내려볼게. 결론부터. 이걸 차변 대변 만일 수동결산으로 해결한다면 일단 460만 원만큼 미리 낸 거 있죠. 1년 동안의 세금이 요거죠. 그러면 추가로 내야 되는 미지급 세금 얼마 돼야 되겠습니까? 1050000 마이너스 460만 원 해가지고 590만 원만큼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는 법인세
등이라는 게 10500 000만큼 기록돼야 되는 거. 그리고 차이 부분이 원래는 선납세금 뭐 이런 게 처리돼 가지고 선납세금 없애주고 이러는데 애당초 460만 원 자체를 법인세 등으로 미리 기록해 놨죠. 그러면 기말에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10500 이런 거 다 인식할 필요 없다. 왜? 460만 원 미리 기중에 인식한 거니까. 그리고 선납세금이란 계정 과목 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대변으로 적어가지고 감수시킬 필요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12월 31일에 추가로 분개할 거는 차변에 590만 원만큼만 더 법인세 등을 인식해 주면 되는 것이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 590만 원 요 한 줄 분개만 추가로 있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요거를 수동결산에서 이렇게 분개도 되고요. 자동결산 쪽에서 요 해당 금액만큼을 추가로 설정해 줘도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풀든 상관없다. 우리는 연습한 대로 요 법인세 분개는 자동결산으로 풀기로 했으니까 자동결산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